저는 25년 동안 어르신들 댁을 다니며 난방 설비를 직접 점검해 온 난방 설비 수석기사입니다. 현장에서 정말 마음 아픈 순간이 많았습니다. 난방비가 무서워서 한겨울에도 집 안에서 두꺼운 내복을 겹겹이 입고 지내시거나 보일러를 거의 못 켜고 TV 시청하시는 모습들을 너무 자주 봤습니다. 어떤 분은 손이 시려서 리모컨 버튼을 잘못 누르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난방비를 아끼려고 이것저것 다 하고 계셨는데 그중 상당수가 오히려 가스비를 더 많이 만드는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외출 모드 열심히 누르고 안 쓰는 방 밸브 꽉 잠그고 온수 온도를 높여 놓으면 절약된다고 믿으셨죠? 제가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정반대였어요. 전략한다고 했던 습관이 난방비 폭탄의 진짜 원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댁은 이런 잘못된 방법 때문에 한 달 가스비가 2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끼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돈을 더 쓰게 만든 거죠. 가장 흔하게 보는 실수가 뭐냐면요. 외출할 때마다 외출 모드를 누르는 겁니다. 이게 전략 버튼인 줄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건 전략 기능이 아니라 집이 얼어 터지는 걸 막는 동파 방지 기능이에요. 집을 완전히 식혀버리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다시 데우는데 가스가 2배로 들어갑니다. 또 안 쓰는 방 밸브를 꽉꽉 잠가 놓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것도 전략이 아니라 배관 동파의 지름길이에요. 배관이 얼어 터지면 수리비만 1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오늘은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을 시원하게 뒤집고 실제로 가스비가 줄어드는 방법만 딱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데이터와 어르신들이 실제로 효과 본 방법들만 담았어요. 이 방법들 실천하시면 한 달에 3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 이상 아끼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가 부담돼서 올겨울이 걱정되신다면 여러분 상황을 댓글로 한번 나눠주실래요?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 지인인 장모님 친구 73세 분이 계신데요. 난방비가 너무 올라서 거실 보일러를 거의 못 켜고 하루 종일 전기 히터만 켜두고 지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기 히터 하나로 버티시니까 발은 따뜻한데 상체는 추워서 내복 2장의 잠옷까지 겹쳐 입고 계셨대요. 그래도 난방비보다는 전기료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집을 살펴드렸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창문 틈에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안 쓰는 방은 밸브가 완전히 잠겨 있었고 온수 온도는 80도로 올라가 있었어요. 보일러 외출 모드도 하루에 서너 번씩 누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략한다고 하신 행동들이 오히려 난방비를 더 많이 쓰게 만든 셈이었죠. 게다가 전기 히터를 하루 종일 켜두시니까 전기료도 만만치 않게 나온 상태였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바로 잡아 드렸습니다. 외출 모드는 끄고 온도만 살짝 낮추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외출할 때 22도를 19도로만 낮춰두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안 쓰는 방 밸브는 꽉 잠그지 말고 반만 열어두라고 했고요. 온수 온도는 80도에서 45도 중간으로 낮췄습니다. 창문 틈에는 제가 직접 문풍지를 붙여드렸어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 신청도 도와드렸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랑 한전 캐시백 신청하면 몇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다음 달에 전화 오셨어요. 이전보다 가스비가 3만 원 넘게 줄었다고요. 전기료도 히터 덜 쓰시니까 함께 줄었대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손자 용돈도 줄 수 있고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도 덜하다고요. 이 정도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돈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시는 게 보였어요. 여러분도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고쳐야 하는지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주시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 더 많이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겨울나기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난방비 폭탄을 부르는 일상 속 함정들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외출 모드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외출 모드는 전략 모드가 아니라 집이 얼어 터지는 걸 막기 위한 동파 방지 기능이에요. 장시간 집을 비울 때 배관이 얼지 않도록 최소한의 온도만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전략 버튼으로 착각하세요. 마트 갔다 올 때도 누르고 병원 갔다 올 때도 누르고요. 한국에너지관리연구 자료에서도 외출 모드를 장시간 사용하면 복귀 시 과열 작동으로 가스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외출 모드를 켜면 집 안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벽도 식고 바닥도 식고 가구도 다 식어요.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다시 데울 때 보일러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식은 집 전체를 다시 데우려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가스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만난 정영길 70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외출 모드를 정말 자주 쓰셨어요. 시장 갈 때도, 동네 산책 갈 때도, 친구 만나러 갈 때도 꼭 외출 모드를 눌러놓고 나가셨죠. 전략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스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집이 완전히 식어버려서 돌아올 때마다 가스가 평소에 2배 가까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로 따지면 2만 원 넘게 손해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짧게 나갈 때는 외출 모드 누르지 마시고요. 평소 온도에서 3도만 낮춰두고 나가세요. 예를 들어 평소에 22도로 맞춰 놓으셨으면 19도로 낮추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집이 식지 않아요. 벽이나 바닥에 열이 남아 있어서 돌아왔을 때 금방 다시 따뜻해집니다. 외출 모드는 이틀 이상 장기간 집을 비울 때만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도 외출 모드를 전략 기능으로 알고 쓰셨나요? 지금부터라도 고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안 쓰는 방 밸브 잠그기예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자식들 독립하고 안 쓰는 방이 생기면 아까워서 밸브를 꽉 잠가 놓으시죠. 난방비 아끼려고 하시는 건데요. 이게 엄청난 위험을 부릅니다. 밸브를 꽉 잠그면 배관 안에 물이 흐르지 않아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겨울에 배관이 얼어 터질 위험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국내 난방 배관 연구 자료를 보면 겨울철 동파 사고의 상당수가 밸브 완전 잠금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배관이 한번 터지면 물이 새어나와서 집안이 난리가 나고요. 수리비도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만 해도 수십 건이 넘어요. 김선호 68세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아들이 결혼해서 나간 후에 아들 방을 안 쓰게 됐어요. 그래서 방 밸브를 완전히 잠궈 두셨죠. 난방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겨울에 한파가 오면서 그 방 배관이 얼어 터졌습니다. 새벽에 물 터지는 소리 듣고 깜짝 놀라 일어나셨대요. 방 바닥에 물이 고이고 아래층까지 물이 새서 수리비만 1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난방비 아끼려다가 수리비로 몇 년치를 한꺼번에 쓴 셈이죠. 그러니까 안 쓰는 방이라도 밸브는 반만 열어두세요. 반쯤만 열어놓으면 물이 천천히라도 흐르기 때문에 얼 위험이 줄어듭니다. 난방비도 크게 차이 안 나요. 방문 닫아놓으면 열이 그 방에만 머물러 있어서 거실이나 다른 방 온도에는 영향을 거의 안 줍니다. 한 개 방만 열어두는 것도 위험해요. 집 전체의 온수가 순환해야 배관이 안전하게 유지되거든요. 혹시 여러분 댁도 안 쓰는 방은 모두 잠가두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반쯤 열어두세요. 세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는 온수 온도를 과도하게 높이는 겁니다. 뜨거운 물이 잘 나오려면 온수 온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일러 온수 온도를 70도, 80도까지 올려놓으세요. 특히 겨울에는 더 높여야 따뜻한 물이 나온다고 믿으시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온수 온도를 70도에서 80도로 맞춰 놓으면 실제로 쓰는 물은 45도 정도인데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열이에요.
한국주거에너지 보고서를 보면 온수온도 45도 기준이 가장 효율적인 소비 패턴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5도면 충분히 따뜻한 물이 나와요. 설거지할 때도 샤워할 때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고 온도를 최대로 올려 놓으시는 거죠. 최영자 72세님은 온수 온도를 항상 최고로 올려놓고 쓰셨어요. 따뜻한 물이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가습기 고지서를 보니까 한 달에 2만 원 넘게 다른 댁보다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온수 온도를 45도로 낮춰드렸더니 다음 달부터 가습기가 확 줄었습니다. 물 온도는 전혀 차이 안 느끼시면서 돈만 아끼게 된 거죠. 온수 온도는 보일러 패널에서 중간 단계로 맞추시거나 숫자로 되어 있으면 45도에서 50도 사이로 설정하세요. 겨울이라고 높일 필요 없어요. 45도면 사계절 내내 충분합니다. 온수 온도 몇 도로 쓰고 계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틈새 바람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창문에 뽁뽁이나 단열 필름 붙이는 데 집중하시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문풍지예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한 줄기가 방 전체 온도를 2도에서 3도까지 낮춥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바람이 들어오면 소용없는 거죠. 보기보다 문풍지가 효과가 훨씬 높아요. 국내 단열 시험 결과를 보면 문풍지가 실내 체감 온도를 1도에서 2도 높인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1도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체감으로는 엄청 큰 차이예요. 그리고 보일러 설정 온도를 1도만 낮춰도 가스비가 7% 정도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문풍지로 체감 온도 2도 올리면 보일러 온도를 2도 낮춰도 되니까 가스비가 14% 정도 절약되는 셈이죠. 오명자 69세님은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걸 느끼셨는데도 그냥 참고 지내셨어요. 문풍지 붙이는 게 번거로우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찾아가서 창문이랑 현관문에 문풍지를 붙여드렸더니 그 다음 달부터 난방비가 약 2만 원 줄었어요. 문풍지 한번 붙였을 뿐인데 말이죠.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작 붙일 걸 그랬다고요. 창문과 현관 틈새에 문풍지를 붙이세요. 요즘은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붙이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햇빛 들어오는 남향 창문이에요. 남향창은 햇빛이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방을 데워주거든요. 거기에 뽁뽁이 같은 걸 붙이면 햇빛을 차단해서 오히려 손해예요. 남향창은 문풍지만 붙이고 뽁뽁이는 붙이지 마세요. 집 창문에서 바람 들어오는 느낌 느껴보신 적 있나요? 있으시면 오늘 당장 문풍지 사서 붙이세요. 다섯 번째는 가습 부족이에요. 겨울에 집안이 건조하면 같은 온도라도 훨씬 춥게 느껴져요. 습도 50%가 유지되면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습기가 있으면 공기가 열을 더 잘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체감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국립생활기후 연구 자료에 따르면 습도 상승은 체감 온도를 2도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이 말은 습도를 잘 유지하면 보일러 온도를 2도 낮춰도 똑같이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2도 낮추면 가스비가 14% 줄어드니까 습도 관리만 잘해도 난방비를 크게 아낄 수 있는 거죠. 박영화 66세님은 겨울만 되면 집안이 너무 건조해서 피부도 가렵고 목도 칼칼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가습기 하나 사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가습기 켜고 나서는 보일러 온도를 2도 낮췄는데도 전혀 춥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달 난방비 확인하니까 이전보다 10,000원 넘게 줄어 있었어요. 가습기를 사시거나 아니면 실내에 빨래를 널어 놓으세요. 빨래 마르면서 습도가 올라가요. 물그릇을 여기저기 놓아두는 것도 방법이고요. 단 습도는 50% 정도가 적당해요. 60% 이상 올라가면 창문에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여러분 댁은 겨울철 건조함이 많이 느껴지시나요? 습도계 하나 사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마지막 6번째는 수도꼭지 온수 위치 고정이에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수도 손잡이가 온수 쪽에 있으면 물을 쓰지 않아도 보일러가 미세하게 점화될 수 있어요. 혼합 수전이라고 해서 요즘 대부분 집이 냉수와 온수를 섞어서 쓰는 방식이거든요. 손잡이가 온수 쪽에 있으면 보일러가 대기 상태로 계속 켜져 있게 되는 거죠. 정미경 71세님은 설거지하고 나서 수도 손잡이를 그냥 중간쯤에 놔두셨어요. 다음에 쓸 때 편하게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손잡이가 온수 쪽으로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보일러가 간헐적으로 점화되면서 가스를 조금씩 쓰게 돼요. 하루 이틀은 별거 아니지만 한 달로 쌓이면 꽤 되거든요. 제가 알려드렸죠. 물 쓰고 나면 손잡이를 항상 냉수 쪽으로 돌려 놓으라고요. 그렇게 하신 후에 다음 달 가스비가 전월 대비 줄었어요. 사용 후 손잡이를 항상 냉수 쪽으로 돌려 놓으세요. 특히 욕실과 주방 수도가 중요해요. 이 두 곳에서 물을 가장 많이 쓰니까요. 습관만 바꾸면 되는 거라 돈 한 푼 안 들고 할 수 있는 전략법이에요. 여러분은 사용 후 수도 손잡이를 어디에 두시나요? 오늘부터라도 냉수 쪽으로 돌려놓는 습관 만드세요. 이제 이렇게 난방비를 잡아먹는 습관을 이해했다면 다음으로는 지금 바로 실천 가능한 전략법들을 좀 더 깊게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잘못된 습관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실천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따라 하시면 틀림없이 난방비가 줄어듭니다. 먼저 외출할 때 온도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외출 모드 대신 온도만 낮추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얼마나 낮춰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평상시보다 3도만 낮추시면 돼요. 예를 들어 평소에 집에서 22도로 생활하신다면 외출할 때는 19도로 낮추는 거예요. 20도로 사신다면 17도로 낮추시고요. 너무 많이 낮추면 집이 급격히 식어서 돌아왔을 때 다시 데우는데 가스가 많이 들어요. 3도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짧은 외출이라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온도 그냥 놔두고 나가셔도 돼요. 굳이 낮출 필요 없어요. 3시간 이상 나갈 때만 3도 낮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온도를 다시 원래대로 올려놓으세요. 보일러가 천천히 집을 데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평소 집 온도는 몇 도로 맞추세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외출할 때는 꼭 3도만 낮추는 습관 들이세요. 다음은 문풍지와 커튼을 조합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앞에서 문풍지 얘기했죠? 문풍지로 틈새 바람을 막으면 체감 온도가 올라간다고요. 여기에 커튼까지 활용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두꺼운 커튼은 단열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밤에 커튼을 치면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막아줘요. 단 낮에는 커튼을 열어두세요. 낮에 햇빛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방이 데워지거든요. 특히 남향 창문은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낮에는 커튼 활짝 열어놓으시고요. 해 지고 나면 두꺼운 커튼을 쳐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세요. 창문 틈새는 문풍지로 막고 커튼으로 보온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보일러 온도 1도에서 2도는 낮출 수 있어요. 커튼은 단열용으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는 보조 난방기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겨울에 전기 히터나 온풍기 많이 쓰시죠? 이것도 제대로 알고 쓰셔야 해요. 전기 히터는 전기료가 만만치 않게 나와요. 특히 온풍기는 소비 전력이 높아서 하루 종일 켜두면 전기료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써야 하냐고요? 혼자 있을 때는 전기 히터 쓰세요. 좁은 공간만 데우면 되니까 효율적이에요. 예를 들어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 볼 때는 발 밑에 전기 히터 하나 놓고 보일러는 끄거나 온도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방 전체를 데우려면 보일러를 메인으로 유지하세요. 보일러가 전기 난방기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온풍기는 과사용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추울 때만 틀고 곧바로 끄는 게 좋아요. 하루 종일 켜두면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와요. 겨울철 전기료 비싼 이유가 다 난방기구 때문이에요. 어떤 난방기구 주로 사용하시나요?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쓰시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가습기로 습도 50%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앞에서 습도가 체감 온도를 높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습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가습기 하나 장만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요즘은 가습기 가격도 저렴하고 사용하기도 쉬워요. 가습기 틀고 습도를 50%로 맞추세요. 습도계가 있으면 확인하시고요. 없으면 그냥 가습기를 중간 세기로 틀어 놓으시면 돼요. 과습은 조심해야 해요. 습도가 60% 이상 올라가면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 필 위험이 있어요. 특히 욕실이나 베란다 쪽 창문에 물방울 맺히는 거 보이면 습도가 너무 높다는 신호예요. 가습기 없으시면 빨래를 실내에 널어 놓으세요. 빨래 마르면서 습도가 올라가요. 아니면 물그릇을 여기저기 놓아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거실 한쪽, 침실 한쪽에 물그릇 놔두시면 조금씩 증발하면서 습도 올려줘요. 습도 조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체감 온도 차이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정부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부에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한테 난방비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시면 못 받아요. 신청 기간 놓치면 그냥 날리는 거예요. 한전 캐시백이 있어요. 전기료 절약하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이것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도 있고요. 지역마다 난방비 지원 제도가 따로 있는 곳도 있어요. 주민센터 가셔서 문의해 보세요. 자격만 되면 몇만 원씩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자녀분들한테 부탁하시거나 주민센터 직원분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친절하게 다 알려주세요. 한전 캐시백 같은 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고요. 올해 지원금 신청해 보신 분 계신가요? 아직 안 하셨으면 꼭 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보일러 청소도 중요해요. 보일러를 오래 쓰면 내부에 찌꺼기가 쌓여요.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고 가스를 더 많이 먹게 돼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일러 청소하시는 게 좋아요. 가스 안전공사나 보일러 업체에 연락하면 청소해줘요. 비용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들지만 그만큼 난방비 절약되니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에요. 배관 청소도 생각해 보세요. 배관에 녹이나 이물질이 끼면 물 순환이 잘 안 돼서 난방 효율이 떨어져요. 집이 오래됐거나 난방이 잘 안 된다 싶으면 배관 청소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것도 비용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난방비 전략에 도움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이 난방비를 아낀다고 믿고 계셨던 상식과 실제로는 반대로 가스비가 더 새어나가던 문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외출 모드, 밸브 잠그기, 온수 온도 높이기 같은 잘못된 습관들은 난방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탄을 불러오는 요소였어요. 외출 모드는 동파 방지 기능일 뿐이고 짧은 외출에는 오히려 가스비를 2배로 만들었죠. 밸브를 꽉 잠그면 배관 동파 위험이 커지고 수리비가 100만 원 넘게 나갈 수 있어요. 온수 온도를 80도까지 올리면 절반 이상이 버려지는 열이었고요. 반대로 제대로 된 방법은 이렇습니다. 외출할 때는 외출 모드 대신 온도만 3도 낮추세요. 22도에서 19도로요. 안 쓰는 방 밸브는 꽉 잠그지 말고 반쯤만 열어두세요. 배관 동파도 막고 난방비도 크게 차이 안 나요. 온수 온도는 중간 단계나 45도로 유지하세요. 이 정도면 사계절 충분히 따뜻한 물이 나와요. 창문과 현관 틈새에는 문풍지를 붙이세요. 이것만 해도 체감 온도가 1도에서 2도 올라갑니다. 가습기로 습도 50% 유지하면 체감 온도가 또 2도 올라가고요. 수도 손잡이는 사용 후 항상 냉수 쪽으로 돌려 놓으세요. 이 방법들만 제대로 실천하면 가스비는 바로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분들은 한 달에 평균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절약하셨어요. 어떤 분은 7만 원까지 줄었고요. 한 달에 5만 원이면 1년에 60만 원이에요. 이 돈이면 손주들 용돈도 주고 외식도 한두 번 더 할 수 있죠.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관 동파로 수리비 100만 원 나가고 가스 과소비로 한겨울에 난방비 20만 원 넘게 나오고 추운데 보일러도 제대로 못 켜고 내복 겹겹이 입고 지내야 해요. 가족들한테도 미안한 마음 들고 자식들 눈치 보게 되죠.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 5만 원 이상, 연 6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집도 따뜻하고 마음도 편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안 들죠. 똑같은 겨울인데 관리 방법만 바꿔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단 하나를 꼽자면 집 창문 틈에 문풍지 먼저 붙이세요. 이건 누구나 바로 할 수 있고 효과가 확실합니다. 다이소 가서 문풍지 사다가 창문이랑 현관문 틈새에 붙이는 거예요. 5천 원이면 충분하고 30분이면 다 붙일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이번 달 가스비가 10,000원 이상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온수 온도 확인하세요. 보일러 팬을 열어서 온수 온도 몇 도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70도나 80도로 되어 있으면 45도로 낮추세요. 이것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는 외출할 때 외출 모드 누르지 말고 온도만 3도 낮추는 습관 들이시고요. 이 세 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하셔도 이번 달 난방비가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 게 뭔가요? 문풍지 붙이기인가요? 온수 온도 낮추기인가요? 아니면 가습기 사기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난방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